네이버 TV로 중계한다는 장관이 나와갖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나와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름을 바꿔야 되면 대기업 벤처기업부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만의 설명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얘기 핀도가 좀 빗나갔어요. 지금 뭐냐면 빗나가도 짚을 거 짚는데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고명수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부실하게 정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기금 심사위원들을 바지저고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 그건 이제 그럴 때 기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너무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그걸 가지고 그럼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 사전에 편성할 때 굉장히 세부 항목까지 디테일하게 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일반형, 선도형 해가지고 스마트 상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기금 아까 그 예산 심사 안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 항목을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 이거는 예산 전용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예산 전용도 되지만은 예산 전용은 그러니까 예산 전용은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같은 말 그대로 올챙이들 개구리들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갖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 보신 분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예요.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는 이분들 이런 거 하나가 정말 소상공인들 죽이는 일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인 인식, 그 사업에 대한 인식은 이게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이렇게 플랫폼으로 가니까 시장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형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는 취지로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그 공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났었어요. 났어요? 났는데 최종적으로는 30만 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거. 그렇게 해서 얘들이 중소기업부가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로 준비하신 분들 몇 개월 준비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참여해보자 희망을 갖고 이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보이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뭐 네이버에 하기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이 하기에. 그러면 이제 국회나 이런 쪽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 180석으로서 이제 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은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 이제 국회의원들 통해갖고 국회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단체나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 중에 병행수입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세청의 어떤 굉장히 부당한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병행수입협회 일을 하고 관세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한번 이거 방송을 따로 편성해서 하기로 할 텐데 국회 속기록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관세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국회법엔 지금 뭐가 있냐면 127조 2에 보면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따른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놈의 감사원에 가면 또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스케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무지 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를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원 실무자라고 그러면 적어도 국회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그 속기록들은 다 낱낱이 뒤져보고 무엇 때문에 감사 청구를 했는지를 한번 소상하게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청구를 해도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이게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럼 만약에 회기가 바뀌었다면 그 다음 회기에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에서 그런 부실한 감사 보고서가 왔다. 그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한 거거든요. 그럼 감사원을 한번 그냥 닦아 세워야 돼요.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은 앞으로 또 그 다음에 뭐 국회에서 어떤 감사 청구를 하더라도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게 되고 이런 중요한 이슈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이러는 와중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냥 땅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우리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되게 편향적으로 이 경제 구조가 짜이다 보니까. 네. 그 시나 구의 청년 감사관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네. 대화를 안 하려 합니다. 아,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청년 감사관이 뭔가요? 청렴. 청년. 네. 청렴 감사실. 청년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아니. 네. 발음은 그냥 제가 듣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런 감사실을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시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앞뒤가 꽉 막히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열려 있어요. 앞뒤가 막힌 게 아니라 한쪽만 열어놓고 너하고는 대기업 얘기만 듣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지들끼리 그건 계기와 관련된 게 아니고 네. 지들끼리 쌈 싸먹고 뭐가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가제는 개편이죠. 네. 가정 개편. 다 각각류로 똑같은 건데. 그걸 그러면 방송 대화를 가시죠. 홍보 그만하시고. 진짜 열받아요, 저 하남씨. 그러니까요. 아, 씨. 지금 이제 상소장님이 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예산 편성이라고 집행 과정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그럼 좀 전달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 돼. 뭐 이제 제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기에 대한 예산은 네. 국가재정법 74조 1항에 기금 관리 주체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예.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 운영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또한 거기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운영 그렇죠. 그 돈을 예산 기금으로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중소기업부에서 나오는 돈을. 네. 네. 또한 이 항에 따르면 예. 기금 운영 계획안의 작성 등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이버에 그 키오스크 설치하는 예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아니고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네. 키오스크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한마디 없었어요. 그 예산은 거기에 중기부 기금 예산이 아니고 네. 대중소 상생협력재단 예산입니다. 아, 따로 있었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 예산 편성이 그 기금이 네. 어디서 편성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예,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지금 여기 딱 보니까 그거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지난번에 우리가 좀 거론했던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했는데 그 자금은 네. 상생협력재단이라는 농어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이라는 그 옛날 동방성대위원회 이건 중소기업부 예산이 아니네요. 예, 넘어가시죠. 네. 아니면 그 안쪽에 예산 중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단이 그러니까 중기부 소속이니까. 그 재단 중기부 소속. 네. 근데 왜 예산 안에 그게 뭐 키오스크 설치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 기금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 진흥 기금이 아니고 대중소 상생협력재단 그렇죠. 이제 각각류로 봤을 때 개하고 가재는 뭐 분리가 되지. 알겠습니다. 요 위에는 똑같은 거다. 이해해서 해주시죠. 하여튼 그 기금 심사위원 참여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건네서 들어보면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기금 운영안을 한 장으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검토하고 한 번은 읽어볼 수 있는 시간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심지어는 당일날 준 것도 있고 전날 또는 며칠 전에 이 수백 페이지에 대한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러고 와서 지가 설명하겠죠. 들어와서 회의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에처럼 공청회 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그 발전하는 거네요. 개념이. 어떤 공청회를 저번에 그 키오스크 때문에 저희가 가서 공청회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사업 설명회를 설명회.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제가 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건데 그러한 공고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내고 사업 설명회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래 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들가게 전 슈퍼마켓을 나들가게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2010년도에 1,0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그때 서울, 대전, 부산 찍고 했거든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인데 이거 예산이 뭐 일반형과 선저형이 있어가지고 뭐 1억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다 무시하고 점포별로 30만 원. 네. 지들 마음대로 그냥 없애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 점주가 배달의 민족에 가입을 하든 요기요에 가입을 하든 여기에 월 들어가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3개월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본인들이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해놓고 그거에 발표를 하는 거에 맞게끔 뭔가 소상공인들 준비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준비하는 기간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뭐 찾아서 다니고 막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일만의 설명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기 핀도가 좀 빗나갔어요. 지금 뭐냐면 빗나가도 짚을 거 짚는데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고명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부실하게 정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기금 심사위원들을 바지저고리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 때문에 자, 그건 이제 그럴 때 기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너무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럼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 사전에 편성할 때 굉장히 세부 항목까지 디테일하게 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일반형, 선도형 해가지고 스마트 상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기금 아까 그 예산 심사 안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짚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 항목을 저희들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전형입니다. 예산 전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산 전형도 되지만은 예산 전형은 그러니까 예산 전형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같은 말 그대로 올챙이들, 개구리들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갖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 보신 분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예요.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니까는 이분들 이런 거 하나가 정말 소상공인들 죽이는 일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최초에 그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인 인식, 그 사업에 대한 인식은 이게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이렇게 플랫폼으로 가니까 시장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죠. 당신네들이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역형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그 취지로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그 공고가 그렇게 났어요. 그렇게 났었어요. 났어요? 났는데 최종적으로는 30만 원씩.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렇게 받아들였어 저도. 그렇게 해서 얘들이 중소기업부가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로 준비하신 분들 몇 개월 준비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참여해보자 희망을 갖고 이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보이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뭐 네이버 얘기 나오고 네이버 TV로 중계한다는 장관이 나와갖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나와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름을 바꿔야 되면 대기업 벤처기업부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2021년도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관심 있으면 지원해라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 그거 지금 사전에 그 나들가게 협의회라는 어떤 단체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내년 거를 벌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러니까 슈퍼마켓 활동자한테 안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서운하시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왔어요. 같이 왔습니까? 네. 내년 예산은 이미 기재부, 중기부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기재부에 와 있고 기재부에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국회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릴지 안 잘릴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거의 된다고 보는 거의 거죠. 된다고 보는 거죠. 안 보셨습니까? 그 집요한 노비력 기획재정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소장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형식적이에요. 예산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나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만 형식적이어서 실전에 이제 예산 낭비를 막지도 못하고 뭐 절차나 기구 같은 경우도 가동도 안 되고 뭐 국회의원도 무시할 수 있는 처사도 우리 파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4발 만에.
그럼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방송했던 부분들. 네. 어공의 나라. 어공의 나라. 네. 정말 심각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를 하려면 네.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근데 대한민국 헌법 54조 2항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줬어요. 네. 국회 이제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돼요. 국회는. 이제 헌법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정부 중에서도 정부조직법 27조에 따라서 그 정부 내에 기획재정부가 예산 기금의 편성 집행관리, 성과관리 이런 사업을 관장할 책임을 지고 있는 데가 기재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는 근데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칼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나 예정처 이런 데에 조력을 받아갖고 결산 심사를 충실하게 할 의무와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 사후 관리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국회는 헌법이나 국회법, 정부조직법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국회가 이런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도 있고, 소극적으로 감사원에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감사원을 통해서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공식적으로 해도 흐지부지 넘어가는데, 국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죠.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국회법에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국회가 하다 보니까 행정부에 뺏긴 거예요, 이 기능을. 근데 이 중에서 국민청원 중에서도 입법청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여태까지들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 또는 NGO들 이런 사람들이 예산 낭비와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국회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청원 제도, 청원 조직까지 다 갖추게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행정부 내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국회법 내의 테두리 내에서 국회의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전담 조직을 확대를 해가지고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행정부하고 자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 청구를 하든지, 문제가 심각하다면, 아까 같은 경우에 무슨 화력발전소에 10배씩이나 비싸게 샀다? 이런 거는 완전히 사정당국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형사고발을 해야죠. 그래서 국회가 지금 제 기능을 맨날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국회에서 상당 부분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지금 소상공인 일을 하면서도 보면 이런 사례들을 예산 낭비와 관련돼서 입찰의 어떤 불공정 입찰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국회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어떤 국민청원 그런 절차가 마련이 돼 있다면 그거를 활성화시켜갖고 국회가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유, 참, 가진 자들이 세상이 되는 대한민국은 진짜 걱정스럽네, 걱정스러워. 네. 그리고 국회가 좀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흔들고, 뭔가 제대로 되려고 하는 것들은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흔들리고, 아, 참, 우리 정조시대에,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조광조의 유명한 인물이 개혁을, 그때 조광조가 했던 게 대동법입니까? 그렇죠. 대동법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에 그냥 맞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국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 죽는 데는 소리 하지 맙시다. 죽지는 맙시다. 뭐. 아니, 근데 이제 개혁을 하려다 실패를 했잖아요. 물론 조광조에. 그때부터 200만 원씩 적으면 지금 집 하나 살 수 있는데 매달. 조광조 때? 조광조 때는 별로 안 돼요, 불과. 임조 시대 때.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갖고 못 살 겁니다. 200만 원 못 사. 매월 강남 200만 원. 강감찬이니까. 50만 원. 강감찬이 50만 원. 그러면 4배가 앞서니까. 아니죠. 인조가 얼마 안 돼요. 임조 얼마 안 돼요. 200년, 250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게 오른 값이 46억 계산한 겁니다. 46억. 46억 계산. 그럴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두 채니까 네. 그분이. 네. 참, 아파트 값도 문제고, 이런 게 우리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방향이 문제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까 대동법을 했는데, 대동법은 강해군이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러네요. 강해. 네. 강해군이 실패. 민조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때 이제 뭡니까? 군역에 관련된 내용이고, 토지에 관련된 내용. 임대 아파트. 조광조는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음 방송에 얘기하시죠.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